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 데이터 보니까 시장에 이제 또 고민거리가 생겨가지고 조정을 조금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신용 같은 거는 쓰면 안 되는 장으로 왔고 이미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 2월 넷째 주부터 조정을 만약에 온다면 뭐 어느 정도까지 올까?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를 3월 중순쯤에 매수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은 아마 3월 중순쯤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시장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너무 확언하게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볼 때 그냥 이 일정들을 봐요. 그 일정에 있는 사건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고민하는데, 우선 제가 보는 데이터로는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게 지수와 굉장히 흡사하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형 피어 앤 그리드를 열화판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오실레이터로 변환을 했더니 이게 같은 방향으로 좀 가요. 지금 최근에 과열권에서 꺾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코스닥이 조정받을 수가 있는데,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구간으로 우리가 고려를 하면 많이 걸려봐야 이제 한 보름 정도이고, 그럼 한 3월 중순이겠다. 늦으면 3월 중순, 빠르면 3월 초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업종 쏠림 지수를 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종 쏠림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업종 수익률 상위권과 하위권의 편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일부 업종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는 정말 시장이 어렵습니다. 일부만 살아남거나 또는 나머지들은 막 박살나고 있거나 편차가 큰 거죠.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지수도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올 때 지수가 올라가거나,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괜찮아요, 플레이하기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0.2나 이런 구간에서 0.2 정도에서는 평균 퍼센타일 함수로 보게 되면은 한 90% 정도 구간이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2월 달에 일찍 꺾이니까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야, 이번에 올라가는 게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 모양 보니까 2월 달에 꺾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월 중에 꺾였어요. 꺾여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제 2월 20일 날 요 구간이 사실은 어느 정도 바텀권인데, 지난번에 유달리 1월 달에는 특이하게 더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수가 한번 레벨업 했는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 과거 바닥권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저 바닥에서 과거 상단 평균이 0.2까지 올라오는 거랑 이번에 중간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랑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구간, 요 구간을 이제 우리가 조정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구간에 시장이 얼마나 떨어질까, 시장이 얼마나 조정받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때 2024년도처럼 막 MDD가 막 30% 고점 대비 30% 그릴 정도로 떨어질 것 같진 않다. 왜냐면 이미 여기서 바닥을 이미 받아왔고, 대표적인 어떤 삼성전자가 바닥권을 통과하는 지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더라도 크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다. 그러면 인버스를 할 만한 장은 아닌 것 같고, 현금 확보를 조금 해볼 수 있는 장 정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금 확보를 하는 이유도 다음 달 3월 달에 공격적인 어떤 삼성전자를 사기 위한 전략이겠죠. 그럼 지금 포트폴리오에서는 저는 이제 뭐 수급이 비어져 있는 거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가지가 수급이 많이 비어져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많이 해놨는데,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 둔화에 대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관련된 섹터들과 하회 모멘텀이 3월 4월에 있는 것들로 플레이하다가 이제 3월 한 중순쯤에는 삼성전자로 싹 갈아 끼우는 이런 이제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미국 것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것도 최상단까지 가서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길래 그래도 괜찮나 보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응용하냐면, 진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하고, 진짜 많이 내려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만 더 올라와라.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이 낫지 않겠냐. 그럼 이걸 또 크로스 체크합니다. 크로스 체크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카나리아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계속 플레이해라 라고 이제 뜨고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약간 꺾여가지고 이렇게 휩싸이는 것들은 조정 기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뭐 인버스까지 섞어가지고 막 대응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현금 정도 비중만 들고 있으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일정과 맞물려서, 이 데이터와 맞물려서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거는 보고 있는 이유는, 이때쯤 날짜에는 지수 변동성이 막 위든 아래로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28일에 이제 여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보면 고용 지표가 있어요. 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랑 물가 지표가 먼저 나옵니다. 28일에. 그래서 물가 지표에서 물가가 좀 잡히냐 안 잡히냐 이런 것도 보고 싶어 할 거고, 시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업종 쏠림 지수나 피어앤그리드가 요 시기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이제 요거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여기 이제 ISM 제조업 고용지수나 3월 3일 날 나오는 요런 것들도 구매자 지수, 신규 주문 지수, 구매자 지수,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면서, 이거 뭔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이 막 많아지는 거죠. 그 걱정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한 3월 7일쯤에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한 3월 7일인 것 같은데, 이 3월 7일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시점, 금요일날 요거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이제 뭐 3월 10일 날 월요일에 삼성전자를 사야 될 시점일 수도 있고, 이 3월 7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 정도 되는 우려가 해소되는 어떤 구간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월 28일에 물가랑 3월 3일에 ISM 제조업 지수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3월 7일에 고용 지표까지 이 넘어야 되는 허들들은 많은데, 그 넘어야 되는 허들들이 그 시기에 요 붉은색이 좀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지, 아니면 이게 더 내려갈 건지.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로 이제 크로스해서 보게 되면 당분간 시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면 요 파란색이 여기 전저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신용을 쓰면 안 되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요게 이제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 밑에서 올라가는 구간들, 요런 구간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이제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요. 근데 저는 그 새로운 주도주가 지금 현재는 뭐 학회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로 바이오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중순부터는 점진적으로 삼성전자를 늘려야 될 수도 있겠다. 조금 더 빠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 3월 10일쯤 이렇게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생각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영상을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간만에 올려드렸고, 이제 변곡이 있을 때, 이렇게 변곡이 있을 때는 객기 부리면서 신용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신용 쓰면은 진짜 힘들어요. 내가 정말 운 좋게 잘 골라져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사고 팔고 좀 적당히 쉬면서 플레이하고, 거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 쉬면서 플레이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게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 기준을 피어앤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위에서 꺾여서 내려가는 구간, 그리고 그러면서 업종 쏠림 지수가 좀 위로 튈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지금 이 업종 쏠림 지수가 더 튀어서 차라리 0.25나 3까지 가는 구간, 여기서 요만큼만 가면 되는데 요 구간이 또 힘들 수 있거든요. 요 구간에 지수가 생각보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요 구간에서 잘 버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이 이제 여기서 또 내려가는 구간이 오면 그때는 또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는 구간, 아래에서 위로 바뀌는 구간, 이런 구간마다 색깔이 바뀌는데, 요게 이제 내려가는 구간은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기다리면 내 거가 오르는 시기가 요 구간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초기 구간은
요 초기 구간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초기 구간은 일부만 살아남는 구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제 결론은 시장 어려워질 것 같다. 3월 한 7일, 8일까지는 괜히 뭐 이상한 거 배팅한다고 막 흥분하지 말자. 정말 이제 고용 지표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장 바뀌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하고, 인버스까지는 플레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기는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을 모두 깨면서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죠 이게,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은 인버스까지도 좀 섞어서 플레이 할 텐데,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구간,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은 인버스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현금은 한 10에서 20%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다시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식 100% 이렇게 또 플레이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데이터 상으로는 조정이 있는데, 조정이 한 3월 7일 정도까지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 지표도 변곡이 생겼고, 업종 쏠림 지수도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내려올 때 업종 쏠림 지수는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캘린더 상으로 시장에서 좀 짜증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 2월 28일, 그리고 3월 3일, 2월 28일에 물가 저녁 10시 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월 3일에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3월 7일에 고용. 그래서 고용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